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꽃피운 생명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지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린 마굴리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현대에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킬 책은요,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네, 부제가 보면요, 이 책을 갖다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40억 년 전에 걸친 미생물의 진화사랍니다. 네, 그래서 저자를 보면 린 마굴리스와 도리언 세이건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인데 공동저자잖아요. 근데 요 두 사람은 모자지간입니다. 그리고 홍욱희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출판사는 김영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네, 이 책은 1986년도에 초판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 책은 다소 오래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이 미생물의 진화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 책은요, 보통 진화론에 관한 책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진화론을 얘기할 때 떠오르는 건 뭐냐면, 동식물의 관점에서 그것들이 적자 생존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투쟁을 해서 강한 자가,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생존에 관한 진화사를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린 마굴리스는 이 마이크로코스모스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동식물의 관점에서 이 진화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죠. 특별히 박테리아의 관점에서 이 진화사를 갖다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특이한 점이고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진화론에서는 적자 생존, 경쟁, 투쟁, 이런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린 마굴리스는 공생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공생, 심바이어시스 말입니다. 이 공생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서로를 갖다가 상생하는 조건에 의해서 진화를 하면서 서로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진화를 갖다가 이어나간다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생의 관계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공생 관계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공생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세포는 산소로부터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의 부산물인 유기산을 갖다가 사용해서 서로 간의 공생관계를 이어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 이러한 공생관계가 끼어지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그런 생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공생관계가 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사용하는 산소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엽록체라는 것의 광합성 작용에 의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잖아요. 요 두 개가 다 물을 쪼개 가지고요, 결합시켜서 포도당과 산소라는 부산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또한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식물이 이 엽록체라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제 포도당을 통해서 생존해 가면 그 식물을 갖다가 또 동물이 잡아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바로 엽록체라는 그런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엽록체와 광합성 작용, 미토콘드리아의 그 세포와의 공생, 이런 걸 볼 때요, 가장 생명의 기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런 대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미생물이야말로 진정한 이 생명의 주역이고 진화사에서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물론 진화의 정점에 서 있긴 하지만 어쩌면 사람보다도 이 미생물이 더 똑똑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서 태양열 패널이라든지 햇빛을 이용하는 그런 걸 이제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몇십억 년 전에 몇십억 년 전에 엽록체는 벌써 햇빛을 갖다가 받아서 물을 쪼개서 그걸 통해서 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또 포도당을 만들어서 생존을 하면서 부산물로 산소를 만드는 그런 장치를 했잖아요. 네, 아주 그거는 정말 똑똑한 거죠. 우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겠죠. 미토콘드리아도 산소를 이용해서 하나의 발전소잖아요. 인간이 어떤 그런 에너지 발전을 낸 게 사실은 뭐 전기기관차 그 이후에 20세기 이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얼마나 몇십억 년 전에 또 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 자기 에너지를 갖다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공장을 만드는 그런 일을 갖다가 이 미생물들은 그 수십억 년 전에 벌써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생물들이 훨씬 인간보다 똑똑하다. 그리고 또 진정한 이 지구의 생명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책에서 마이크로코스모스에서 린 마구로스 말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재밌는 게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두피에다가 엽록체를 갖다가 주입해 가지고 서로 공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면은 따로 우리가 뭐 식물이나 동물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어느 만큼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때 어떤 공생 관계를 갖다가 설명할 그 부분도 참 재밌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사이오심바이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인조인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기계가 결합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공생이죠. 그러니까 기계와 사람의 공생.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인데, 린 마구로스는 이 책에서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과연 사이버 심바이오시스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공생하는 관계로 성립할 수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지난 사회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 저는 항상 점수를 주는데요. 이 책은 제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 진화에, 특히 미생물 진화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저도 한 두 번 정도는 더 읽어볼 그런 책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Bye now.